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문화복합타운, 이른바 SM타운의 주상복합 건물 용적률을 놓고 조례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해 허용하려면 주변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은 49층 4개 동 1123가구와 오피스텔 54실, 창원시가 용적률을 682%로 허가해줘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미간주거였던 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했지만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최대 용적률은 600%입니다. 여기에다 창원시가 추가 용적률을 허용해 82%가 더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추가 조건은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M타운과 1100세대 넘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주변 교통은 더욱 나빠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과 주변 상인들의 지적입니다. 또 용교차로가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비스면 F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고 향후 사업 후에도 F 등급 이상은 나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교통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식장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들 어디로 나가서 어디로 이 때문에 창원시가 용적률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사업 제안서에도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교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20%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게 조례를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다. 창원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교통 정체 수준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며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마산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 건축허와 상관없이 정체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추가 용적률까지 SM타운을 둘러싼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카드 결제로 소비된 관광산업 분야의 매출을 분석해봤더니 골프장과 레저용품 등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숙박과 여행업에 사용된 돈의 비중은 매우 작아 관광산업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올해 관광객 270만 명이 찾은 진해 군항제, 경남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하지만 80%는 당일 관광으로 추정됩니다. 숙박하는 관광객마저도 일부는 경남 밖으로 나갑니다. 부산이 좀 더 많죠. 왜냐하면 고객은 어쨌든 간에 좀 다양한 걸 보길 원하잖아요. 마산 창원이 관광지로서는 많이 좀 이렇게 볼거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머무는 여행이 부족한 것은 경남 관광 산업의 취약한 부분입니다. 관광 지출액을 한 카드사 사용액을 통해 분석했더니 경남은 골프장업이 37%로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레저 용품업이 27%로 2개 항목에 집중됐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여행업과 숙박업이 뒤처졌습니다. 당장 김영란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이런 관광산업의 그런 경기에 좀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관광 매출이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 관광 상품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듬어서 관광 상품만 만들어서 여행객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시간이 걸려도 관광산업의 매출 편중이 머무는 관광이 부족한 경남의 관광산업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김해공항의 이용객 수가 애초 정부 예측보다 훨씬 빨리 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를 늘리거나 신공항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에도 북적이는 김해공항. 이용객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 연말쯤 1,5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난 6월 영남권 신공항 연구 용역에서 제시된 1,500만 명 도달 시점인 2020년보다 4년이나 빠릅니다. 내년에 확장 공사가 끝나는 국제선 청사의 수용 능력은 630만 명인데 벌써 올해 이용객이 810만 명입니다.
2026년 신공항 완공 전까지 최소 140만 명을 추가로 수용할 터미널이 필요한데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공항 문제가 결정이 돼가지고 이 2단계 용역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공항공사에는 정부를 상대로 2단계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김해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수요 예측을 애초 3,800만 명에서 크게 낮춰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공항이 완공되더라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구 부산 간의 지역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응급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리 본다면은 저는 이대로 간다면은 신공항은 반쪽 공항에 불과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갈등 속에 어렵게 지켜낸 김해공항이지만 정부의 예측 실패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진주시가 시정 소식지 편집 위원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진주시는 기존에 위촉된 의원이 임명돼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의회의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시의회는 시정 소식지 위원만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7월 시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을 변경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교육발전협의회 등 17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의원이 변경 추천됐습니다. 진주시는 이 가운데 16개 위원회는 의회가 추천한 의원을 수용했지만 유독 진주소식 편집위원만 재추천해달라며 거부했습니다. 당시 진주소식 편집위원은 현재 의장으로 당선된 이인기 의원으로 7월 이후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시 조례에는 진주소식 편집위원회에 시의원 1명이 들어가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시는 이인기 의장이 여전히 편집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재추천을 의뢰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의장은 사임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의장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추천해가 보냈다는 것은 의장이 벌써 위원회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추천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진주시 말대로라면 이인기 의장의 편집위원 임기는 내년 11월까지 1년 반 동안 시의원 없이 편집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시정 소식지가 아니라 시장 소식지로 만들겠다라는 선언이 아닌가. 저희 의회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KBS는 시정 소식지 담당자에게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진주시는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옷차림을 보다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평년값을 밑돌면서 바람까지 더해졌고요.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10도 선을 회복하겠고 새로운 한 주는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걸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한겨울 추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상공에는 낮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늘빛은 오후로 갈수록 점차 맑아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영도, 함안 영하 2도, 의령은 영하 3도 등 대부분 영하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김해 9도, 창원과 밀양 7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쌀쌀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진주가 영하 2도, 거창 영하 3도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은 사천 8도, 산청 7도, 거창은 6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6m로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활동에 군부대 장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부터 철새 도래진 함안 입곡 저수지와 대평읍 주변으로 39사단 화생방 제독 차량 2대와 병력 10여 명을 투입해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군 장비 투입을 요청했으며 앞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제11회 경남 테크노파크 경영대상 시상식이 80여 명의 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제 테크노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서 영예의 경영대상에는 대호테크가 선정됐고 최우수상 ANH 스트럭처 등 6개 우수기업이 수상했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는 우수한 경영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현재까지 57개 업체를 시상했습니다. 창원 가포고등학교 앞 금속제품 가공 공장이 지난달 소음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데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유권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교육부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소음 기준치 초과를 학교보건법 대상이라고 지난 20일에 답변을 보내왔다며 창원시에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종합경기장에 입주한 교통안전공사 경남지사의 창원 이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사 경남지사는 진주 종합경기장의 무상 임대 기간이 이달 말에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창원시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공단 측이 3년 안에 진주시 내 새 건물로 신축한다는 조건으로 무상 임대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교통안전공단의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명인 5명 가운데 3명이 경남에서 선정됐습니다. 식량 분야 명인에는 30년간 친환경 쌀을 재배해온 산청의 오대환 씨가 뽑혔습니다. 또 채소 분야는 토마토 재배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사천시의 강동춘 씨가, 과수 분야는 3년 연속 단감 대상을 수상한 창원시 강창국 씨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에 경남은 지금까지 11명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김해 씨가 내일부터 오는 2021년까지 5년 동안 일자리 7만 개 만들기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부문별 일자리 창출 목표는 공공 분야 4만 3천여 개, 민간 분야 2만 6천여 개로 김해 씨는 이를 위해 5년 동안 1,600여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김해 여객터미널에 창업 카페를 만들어 창업 컨설팅과 구인 구직 상담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남해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는 국비 등 10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에 착공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